긴 세월이 흘렀답니다. 복숭아 밭에서 형제의 맹세를 맺었던 젊은 유비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샌 나이가 되었어요. 제갈량을 스승으로 모시고 적벽에서 큰 전쟁을 이겨내고 마침내 촉이라는 나라를 세워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였지요. 오랜 꿈이 이루어진 듯 보였지만 유비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그의 둘째 형 관우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곧이어 셋째 아우 장비마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복숭아 밭에서 손을 맞잡았던 세 사람 중 이제 유비만이 홀로 남게 된 것이지요. 두 아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비는 사흘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답니다. 황제가 된 지금의 자리도 모두 그 두 사람이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유비는 가끔 뒤뜰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저 별들 중 어느 하나가 관우일까? 또 어느 하나가 장비일까? 하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별을 세었지요. 유비는 슬픔에 잠긴 채 두 아우의 원수를 갚으러 전쟁을 일으켰답니다. 많은 신하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준비하자고 말렸지만 유비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고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시작한 전쟁은 결국 큰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답니다. 많은 병사를 잃었고 유비 자신도 간신히 몸을 피했지요. 유비는 백제성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한때 천하를 꿈꾸던 황제가 이제는 작은 성 안에서 지쳐 누워있게 된 것이에요. 백제성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답니다. 창밖으로는 깊은 강물이 조용히 흘렀고 산 안개가 아침마다 성을 감쌌어요. 유비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하나씩 떠올리곤 했지요. 돗자리를 짜던 어린 날, 복숭아 밭의 봄날, 3번 초가집을 찾아갔던 그 겨울, 10만 백성과 함께 걸었던 남쪽 길,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속에는 언제나 곁에 두었던 두 아우와 한 사람의 스승이 있었어요. 유비는 그곳에서 깊은 병을 얻었답니다. 몸도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두 아우에 대한 그리움, 백성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다는 자책이 한꺼번에 유비를 덮쳐왔어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유비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먼 길에 있는 제갈량을 백제성으로 불렀지요. 전쟁의 마무리와 나라의 앞날을
믿고 맡길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유비는 제갈량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았답니다. 강물은 오늘도 어제처럼 조용히 흘렀고 산새들은 여전히 지붕 위를 지나갔어요. 세상은 이렇게 평온한데 한 사람의 삶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제갈량은 소식을 듣자마자 길을 재촉해 백제성으로 달려왔답니다. 그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온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은 누구보다 그를 아프게 했으니까요. 말을 달려오는 내내 제갈량의 머릿속에는 유비와 함께 보낸 수많은 날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초가집 마당에 처음 유비를 맞이했던 그 봄날. 적벽의 밤하늘 아래 함께 바람을 기다리던 시간. 험한 산길을 넘어 서쪽 땅으로 들어가던 발걸음까지. 10수년을 한 사람처럼 걸어온 시간이었지요. 백제성에 도착한 제갈량은 유비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섰답니다. 문을 열자 침상에 누워있는 유비의 얼굴이 보였어요. 오래 함께 걸어온 그 얼굴이 이제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요. 유비는 제갈량을 보자 힘겹게 손을 뻗었답니다. 제갈량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방 안에는 오래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유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른 뒤에야 겨우 입이 열렸어요. 그가 제갈량에게 처음 건넨 말은 고마움이었지요. 젊은 시절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것,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준 것, 나라를 세우는 모든 순간에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한 감사였답니다. 유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복숭아밭의 세 형제는 이미 둘이 떠났고 이제 자신마저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제갈 선생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긴 세월을 함께 해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조용한 목소리로 전했지요. 제갈량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손끝이 떨렸고 오래 참아온 눈물이 소매 위로 조용히 떨어졌어요. 잠시 뒤 유비는 침상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불렀답니다. 어린 시절 조자룡이 품에 안고 적진을 뚫고 와서 유비 품에 돌려주었던 바로 그 아들 유선이었어요. 유선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지만 유비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보였답니다.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지요.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아들이라는 것을 유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유비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남겼답니다. 제갈량을 향해 이렇게 부탁한 것이지요. 만약 내 아들이 황제의 그릇이 된다면 곁에서 도와달라. 하지만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대가 직접 황제의 자리를 맡아 나라를 다스려달라 하고요. 이 말은 당시에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황제의 자리를 신하에게 넘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었고, 자신의 핏줄보다 백성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옛날의 다른 황제들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계산했답니다. 누구를 견제하고 누구에게 힘을 나누어 주고 누구를 감시하게 할지를 고민했지요. 하지만 유비는 달랐어요. 자기 가문이 아니라 나라를, 자기 핏줄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한 것이었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그가 줄곧 걸어온 길과 똑같은 길이었지요. 제갈량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답니다. 가슴이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지요. 자신이 살아있는 한 아드님을 끝까지 도와 나라를 지키겠으며 다른 마음은 결코 품지 않겠다고요. 제갈량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유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유비가 그런 말을 남긴 것은 제갈량에게 정말 황제 자리를 맡기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그 말 안에는 나는 그대를 내 핏줄보다 더 믿는다 라는 뜻이 담겨 있었고, 그대만이 내 평생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도 담겨 있었어요.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던 셈이지요. 제갈량도 그 뜻을 마음 깊이 이해했답니다. 그래서 엎드린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건네받는 무게가 그 순간 제갈량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지요. 유비는 아들 유선에게도 한 가지 당부를 남겼답니다. 앞으로 제갈량을 아버지처럼 모시라 하고요. 그리고 작은 선한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은 악한 일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라고 일렀지요. 착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쌓이면 큰 힘이 되고, 나쁜 일은 아무리 작아도 쌓이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었답니다. 이 말은 유비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슴에 새겨온 말이었어요. 돗자리를 짜던 가난한 시절부터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커다란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성실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지요. 유선은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직 모든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말의 무게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일을 가르켜 백제성의 탁고라고 불렀어요. 떠나는 사람이 남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뜻이지요. 유비가 제갈량에게 맡긴 것은 단지 어린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자신의 평생의 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복숭아 밭에서부터 걸어온 그 긴 길의 뜻이었어요. 제갈량은 그 약속을 평생 지켰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7회 동안 흔들림 없이 유선을 도왔고 촉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지켜냈지요. 낮에는 나라의 일을 돌보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글을 쓰고 계책을 세웠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제갈량은 유비와 마주 잡았던 그 손의 무게를 잊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부탁 하나가 또 한 사람의 평생을 이끌어간 셈이지요. 사람은 살면서 많은 말을 남기지만 마지막에 남기는 말만큼 그 사람을 드러내는 말은 없답니다. 유비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은 자신의 부귀도, 자신의 원한도, 심지어 자신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오직 백성을 위한 나라를 잘 이어가 달라는 부탁, 그 하나였지요. 젊은 시절 돗자리를 짜던 가난한 청년이 평생 품었던 그 마음이 마지막 숨결 속에서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큰 이별일 수 있고 작은 헤어짐일 수 있어요. 학교를 떠날 때, 직장을 옮길 때, 소중한 자리에서 물러날 때, 우리는 모두 작은 마지막 장면을 한 번씩 지나게 된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남기느냐는 사실 그 자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과 마음이 남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떠난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는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따뜻한 말이었다면 남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힘이 되고, 그 말이 차가운 말이었다면 남은 사람의 마음에 오랫동안 시린 자국을 남긴답니다. 화를 남기고 떠난 사람의 자리에는 오래도록 서운함이 남고, 미움을 남기고 떠난 사람의 자리에는 오래도록 차가움이 남아요. 하지만 믿음을 남기고 떠난 사람의 자리에는 오래도록 따뜻함이 머물고, 감사를 남기고 떠난 사람의 자리에는 오래도록 미소가 남는답니다. 유비의 마지막 장면이 그토록 오래 기억되는 까닭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우를 잃은 슬픔, 전쟁에서 진 아픔, 몸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유비는 사람에 대한 믿음만큼은 내려놓지 않았답니다. 그 믿음이 제갈량에게 전해졌고 제갈량은 그 믿음을 평생의 걸음으로 답했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비의 마지막 당부는 조용히 이어진답니다. 작은 선한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 작은 악한 일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 우리는 매일 아주 작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요.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잠깐 내미는 손길 하나, 지나가며 짓는 미소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쌓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유비의 말은 오늘도 유효한 말이랍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곧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유비가 마지막으로 제갈량에게 남긴 그 한마디, 나는 그대를 내 핏줄보다 더 믿는다. 그 마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진심은 세상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누군가의 마음 안에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 남아있게 되지요. 복숭아밭에서 시작한 유비의 삶은 백제성의 작은 방에서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갈량에게로, 유선에게로, 그리고 그 뒤 수많은 세대에게로 그 마음은 계속해서 흘러갔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기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따뜻한 말이기를 바래요.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남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기를 바래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때 우리 뒤에 남은 것은 우리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라는 것을 유비의 마지막 장면은 조용히 일러준답니다. 오래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고 오래 기억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이지요. 그리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멀리 가는 것이랍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유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아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 누군가에게 작은 선을 베풀었는지, 그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장면도
따뜻한 장면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이곳은 상상 도서관입니다.